돌봄 렌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기사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2년을 아들처럼 돌본 지적장애인에게 당한 폭행.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요? 라는 다소 조금 무거울 수 있는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강 씨는 2년간 아들처럼 돌봤던 중증 지적장애인 김모 씨 때문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강 씨는 2년간 아들처럼 돌봤는데 김 씨가 갑자기 밀치는 바람에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김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얼마 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사장님, 이 기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작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활동지원사가 이 장애인을 데리고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고 하는 말에 지적장애 돌출행동을 하면서 밀쳤는데 그만 활동지원사가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평생 함께 가져가야 되는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럼 이 기사에서 나오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네, 활동지원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또는 건강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돌봄 종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나온 사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사고에서는 어떤 의미, 시사점을 주는 걸까요? 그래요.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기사에 나타난 현상으로 누군가 가해를 했고 다쳤고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재판적인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지만 하나만 안으로 깊고 들어가면 저는 좀 더 내용을 봤으면 하는 건데요. 결국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본인이 돌보던 장애인에게 어떠한 일탈적 행동에 의해서 본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됐고 그리고 이 장애인은 그 법적으로 나가는 범죄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지금은 가정에 생활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국이 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나타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미비점들이 만들어낸 제도의 상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 씨가 존속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2번이나 있었으나 관련 경력도 전무하고 그 체구도 작은 분에게 매칭이 되었는데 이런 매칭을 할 때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게 현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한 14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돕는 활동 지원사들은 11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큰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 지원사들에게 처해지는 급여라든가 처우 부분이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정책들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사에 나타난 이런 사고가 나타난 건데요. 이런 거죠. 지금 이 가해자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언어 발달의 수준은 한 3세 수준, 2세 수준, 그리고 사회 활동 수준은 한 3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존속 상해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은 일탈행동에 의해서 부모들에게까지도 폭행을 가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 장애인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이번 사건과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사전에 알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대응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배치되거나 또는 이미 배치된 활동지원사에게 그 일탈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는 이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 알면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활동지원사를 배치하고 마는, 그러고 끝나는 서비스의 한계를 단면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애인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이고 정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세부 내용의 정책이 미비하게 되면 이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사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제 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